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은 시간의 오윤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국방 수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2020년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지난 9일 법안 문구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상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이 발효되는데 이 국방 수권법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 국방부가 현재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올해 적용된 국방 수권법안에 명시된 주한미군 하한선보다 6,50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주한미군을 줄여야 될 경우에는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주한미군 철수설 등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국방 수권법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회계감사원장이 두 나라의 직간접적인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하원 조정위원들은 최종 심사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직간접적 분담을 통해 공동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한국과의 다가오는 새 방위비 분담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방위비 협상이 일본과 한국 등 기존 동맹국들과의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미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번 국방 수권법에는 북한은 물론 북한과 연관된 해외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추가 제3자 금융 제재와 기존 대북제재법이 명시한 주요 무역 관련 제재 확대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특정 개인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대리지불 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준치 이상의 원유와 정제유 제품, 석탄과 기타 광물의 수출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원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라고 불리는 법안에 담긴 내용으로 이 법안은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의회에 처음 상정돼 지난 2년간 폐기와 재상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등의 로비로 법안 제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내용을 포함한 국방 수권법에 미 의회 의원들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중국과 관련한 것인데 연방 자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철도, 드론 구매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국방 수권법안으로 인해 중국 기업 3곳이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한 곳은 중국 국영 철도 업체 CRRC입니다. 이 업체는 중국의 500대 대기업 중 11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철도 건설 대기업입니다. 연간 180억 달러, 약 25조 원에 달하는 미국 철도 차량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미국의 국영 철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그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워런 버핏이 투자한 회사로 유명한
전기 자동차 업체 BYD입니다. BYD는 미국 자회사인 BYD 모터스를 통해 현지의 전기버스를 납품해 왔습니다. 미국의 전기버스 시장 규모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P&G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전기버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7억 4,500만 달러에서 오는 2024년 19억 5천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CRRC 측은 의회가 구매 금지로 나아간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새 법에 따라 미국 교통당국과 납세자들이 궁극적으로 철도 차량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더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이전부터 구매 금지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등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존 게러맨디 하원 군사위원장은 국방수권법으로 인해 우리 주에 있는 BYD 공장의 미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며 그러나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유로 중국산 버스와 철도 차량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확실히 미국 교통시장을 장악하려는 전술 전략적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미 호주에서도 해당 전략을 시행했으며 이제 미국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타격을 입을 기업은 세계 최대 소비자용 드론 업체 BJI 테크놀로지입니다. BJI는 과거 자사에 대한 안보 위협과 관련해 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막는 보안 기능이 탑재됐다며 중국 정부 또한 절대 우리가 가진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원 국방수권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의원은 중국산 드론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국내 드론 제조업자들의 일자리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갤러거 하원 의원은 군에 대한 중국 드론 사용 금지가 주나 지역기관, 경찰, 드론을 사용하는 건설, 교통, 에너지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미 의회 의원들은 민주당, 공화당,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의 위협을 실질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중국산 철도, 전기버스 및 드론을 금지하는 데 초당적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의회가 합의한 2020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통해 미 의회의 인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